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21일 토요일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어제 3월 20일이 바로 춘분이었는데요. 네. 천문학적으로는 이제 빛의 시간이 밤보다 길어지는 희망찬 시기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이맘때 가장 큰 위기를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낮 길이가 길어지는 거 참 좋아하는데. 네, 그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울적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겨울 내내 웅크리고 있다가 봄이 되면 갑자기 활동량이 늘어나듯이 네. 우리 마음도 3월 초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 왔습니다. 개강도 했고 입학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들도 많이 시작됐을 텐데요. 네. 이 3주 정도 버틴 오늘쯤 되면 그동안 비축해뒀던 심리적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내는 시점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접하고 이렇게 긴장하고 기대했던 그때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네, 심리적으로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 몸살이 나고 감기 걸리고 딱 이때죠.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렇다 보니 이 세상은 온통 화사한 꽃소식으로 가득한 것 같은데 내 에너지는 고갈되어 있으니 그 간극에서 오는 괴리감이 우울이나 무기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그죠? 괴리감이 생기겠네요. 이것을 저는 마음의 꽃샘추위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던데요. 오늘은 이 시기에 겪을 수 있는 마음의 꽃샘추위, 이 시기에 챙겨야 하는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3월에는 꽃샘추위도 있지만 마음의 꽃샘추위도 작용을 하는군요. 네. 마음의 꽃샘추위 너무 예쁜 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적응 에너지가 바닥나는 시점이다. 그래서 마음의 꽃샘추위가 온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공감 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흔히 겪는 춘곤증 같은 봄이 되면 오는 신체적 피로도 요거와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뭐 지금 겪을 수 있는 피로감은 단순한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선 적응 피로라고 보셔야 하거든요. 아, 적응 피로. 네, 우리가 3월 첫 주에 가졌던 긴장감을 한번 떠올려 보면 natural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썼고 네. 또 새로운 업무나 환경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제시의 비용이라고 해요. 나를 제시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거죠. 네. 이 비용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을 관리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춘분이 지나면서 긴장이 살짝 풀리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심리적 비용들이 청구서처럼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시점이 온 건데요. 네. 이 몸은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정서적 에너지는 여전히 겨울의 휴식을 갈구하는 상태, 일종의 심리적 시차 적응을 겪고 계신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멋진 말 참 많은데요. 저 원래 멋진데. 적응 피로도 그렇고 심리적 시차 적응. 멋있는데. 예. 전문가 뭐 느낌 뿜뿜 나. 자, 오늘 여러분 처음에는 마음의 꽃샘추위 뭘까 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특히나 학생들이나 네. 이제 방학을 지나고 온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경우 많잖아요. 3월이 되면 네. 인사이동 같은 걸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오늘 내용이 더욱더 잘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노래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비슷한 걸 네, 이건 박사의 마음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마음의 꽃샘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내 마음이 좀 그렇다 싶으면 유독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활기차 보이고 특히나 3월이어가지고 봄이 오는데 나만 좀 능력 없고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처지는 건가. 가장 사람들이 남보다는 내 탓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게 아마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실 거고 저 또한 이쯤에서 들게 되는 우울감은 언제나 자신감 부족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남들은 또 너무 잘하고 행복해 보여요. 그런 어떤 모습에서 보게 되는 스스로에 대한 허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꽃샘추위가 오는데요. 네.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책의 그 마음, 그 채찍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요. 이 꽃샘추위라는 것이 꽃이 피는 그것을 시샘에서 오는 시련 같지만 사실은 꽃이 너무 일찍 펴서 갑작스러운 냉해에 꺾이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자연의 배려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느끼는 어떤 무기력은요. 사실 우리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가장 간절한 보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빨리 그리고 너무 열심히 달려오느라 과열된 엔진을 잠시 좀 식히라는 신호가 온 거죠. 네. 그러니 나만 뒤처진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기보다는 내가 3월 한 달을 너무 열심히 살았네. 잠을 너무 많이 줄였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온 힘을 다해 살아내느라 지금 잠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한 지금쯤 되면 이런 기분이 드는 거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마음의 꽃샘추위를 지혜롭게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심리학적 방법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살짝. 이 정서적 라벨링. 내 마음에 이름을 붙이는 걸 해보시는 겁니다. 정서적 라벨링. 네. 오늘 좋은 말 많이 나온다니까요. 네. 이 막연하고 실체 없는 불안이 오잖아요. 네. 이걸 실체가 없다 보니 우리를 훨씬 더 힘들게 하는데 그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면 통제권이 나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네. 단순히 지금 내가 우울해라고 하기보다 나는 지금 신학기 적응 피로를 겪고 있는 거고 나는 지금 심리적인 어떤 환절기를 지나는 중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면 네. 내 마음이 그래서 지금 바닥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뇌과학적으로도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 활동이 확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야, 이거는 항상 좀 신경 써서 훈련해야 되겠어요. 그죠?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작은 성취 경험을 만드는 건데요. 무기력을 이기는 가장 큰 적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이 아주 사소한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를 목표를 세우시고 네. 그걸 한 이틀 3일간 성공하면 성취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느껴보는 겁니다. 네. 아주 단순한 목표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 5분 하기 이런 게 있어요. 40분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네. 5분은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좀 쉬다가 다시 앉는다. 이런 음.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사소한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셔서요. 의도적으로 기쁜 마음들을 자꾸 찾으시는 겁니다. 아. 이 성취 경험들을 만들어서 나 자신에게 성취감을 선물해 보시는 게 좋은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모아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니까 네. 예, 조그만 성취들을 많이 이루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부탁드려요. 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이 춘부는요. 경칩과 청명의 중간에 드는 절기입니다. 춘부는 24절기의 몇 번째 절기에 해당할까요? 문제 너무 어려운 몇 것 같죠? 번째였더라? 근데 보기가 있습니다. 아, 보기 주세요. 네. 1번 네 번째, 2번 25번째. 야, 이렇게 시험 문제 내주시면 애들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저도 이런 문제를 내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못 내는 네. 그 대리만족을 지금 이런 문제 맞아요, 내시면서 맞아요. 쉬운 문제 내시면서 푸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 자, 어렵다 생각했는데 보기 들어보니까 싹 어려움이 없어졌죠. 춘부는 경칩과 청명의 중간에 듭니다. 근데 24절기 중에는 몇 번째 절기에 해당할까요? 보기 1번 네 번째, 2번 25번째. 아니, 보기를 볼수록 웃기네. 25번째.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정답 주세요. Yeah, no, I'm not okay. I'm just moving till the end of the night. I don't wanna get a no thing, just need one more opportunity. 절대 이해 못해, don't test me. 날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해도 사랑은 못해 원래 이래 난. 솔직하지 못해 불안전한 주제 탐내는 가끔 주체하지 못해 경겁의 시간 아래 묶어 두고 봐 널. I can't live without you도 눈이 멀기 전에 도망간 내게서 너게 안 그래도 흐린 판단력이 더 탁해져 No So baby baby just hold on I can be your lawyer girl 사랑 다 부질없어 도망가줘 내게서 money way Oh baby baby just hold on 자, 오늘 문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 경칩과 청명의 중간에 든 절기입니다. 24절기 몇 번째 절기에 해당할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가 1번 네 번째, 2번 25번째였어요. 그렇다면 정답은 뭡니까, 선생님? 네, 정답 1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 24절기 중에 네 번째 춘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맞추셨죠? 노래 한 곡 듣고요. 4부에서도 우리 마음의 꽃샘추위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참 힘들었었지 고생했어 너도 나도 우린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참 많이 울었지 아파했어 너도 나도 달력 마지막 장을 넘길 때까지 겨울 끝자락 저만 치던 멀어지고 머무르던 추억도 멀어져가고 봄의 시작엔 따사로운 햇살처럼 내게 선물이 되어 다가온 사랑 이제 봄이 되고 내 마음에 꽃 피우려 해 시린 내 맘에도 봄이 오고 꽃이 피는데 그리움을 안고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네, 여러분과 오늘은 마음의 꽃샘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적으로 꽃샘추위는 많이 알고 있는데
봄이 오긴 진짜 힘들다. 꽃샘추위가 지나야지. 그래 이 추위는 그래 당연한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내 마음의 꽃샘추위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리고 봄이면 더욱더 꽃샘추위가 부는 계절이다. 내 마음에도. 그건 한 번도 진짜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야 봄이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마음의 에너지가 다 좀 없어지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겠다. 내가 그렇다면은 이건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그만 성취들을 많이 이뤄보면은 그 기분이 많이 나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작은 성공들이 모이면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시기에 유독 결정하는 게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점심 맞아요. 메뉴 고르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도 마음의 꽃샘추위와 관련이 있을까요? 뭐 단일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섣부를 수도 있는데 매우 밀접한 건 사실이에요. 이 심리학에서는 자아 고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인간의 의지력과 결정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력과 결정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네. 의지력도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판사들이 가석방 결정을 내릴 때 에너지가 충만한 오전 시간대보다 에너지가 소진된 오후 시간대에 훨씬 더 보수적이고 단순한 결정을 내린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훨씬 더 보수적이고 단순한 결정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3월 한 달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긴장하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온 우리 두뇌는 지금 배터리가 좀 방전된 상태예요. 이럴 땐 결정 하나하나가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 결정 능력이 부족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뇌에 휴식이 좀 필요하다는 신호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하루는 이번 주말만큼은 중요한 결정을 좀 뒤로 미루시고요. 미리 정해진 루틴대로 움직이면서 우리 뇌와 마음을 좀 쉬게 해주는 것이 좋은 처방이 되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또 3월인데 어디 좀 가야지 이런 생각 하시기도 할 테지만 내가 좀 에너지가 고갈된 것 같다 그러면 쉬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요. 예, 맞아요. 여러분 그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 또 이 시기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맺는 관계들이 진짜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잖아요. 네, 엄청난 피로감이죠,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이 3월 초가 관계 확장을 위한 시기였다면 지금은 관계의 밀도를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할 때 너무 빨리 이 에너지가 소진되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심리학적인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해요. 내가 친구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네. 사실 정말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좀 극소수에 해당한다는 거죠. 우리의 에너지는 그렇게 계속해서 쓸 수가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에너지가 많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마음이 춥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굳이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네. 예, 우리 뇌는 관계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연산 능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좀 거리를 두시고 관계 다이어트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과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계의 다이어트. 이 꼭 필요한 조언 같아요. 물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몸의 다이어트 신경을 쓰긴 하지만 관계 다이어트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심리적 고립감이 때로는 또 외로움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의 다이어트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외로워질까 봐. 혼자 있는 시간과 고립되는 것 사이에서 이렇게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게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잃을까 봐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외로울까 봐 무서워하는 그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네.
흔히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고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립과 고독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단절감에서 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네. 나와 소통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히려 다른 사람과 억지로 연결되려고 애쓸 때 훨씬 더 큰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외로운 고립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주관적인 고독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연결보다 나 자신과의 이 연결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네. 그래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런 마음들을 살피는 건데요. 네. 이건 단절이 아니라 훨씬 더 단단한 나를 만드는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심리학에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치고 나서 이걸 낫는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많이 성장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네. 인간은 단순히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시련을 통과한 후에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성숙을 이룬다는 이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의 꽃샘추위는 단순히 견뎌내고 있어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인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된다고 해요. 예. 지금 마음이 좀 시리고 허전한 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난 3월 한 달을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이 환절기를 겪듯이 우리 마음도 지금 봄으로 가는 길목에 잠시 쉬어간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 스스로를 좀 다독여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나는 뭐 별로 그런 거 못 느끼는데 그럼 다행인데. 근데 난 진짜 좀 힘든 것 같다. 예, 외롭다고 느낀다. 뭔가 에너지 피곤하고 고갈된다. 마음이 허하다 하시는 분은 진짜 다른 약속보다 나와의 약속으로 나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 만들면 좋겠어 이번 주말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길이 어딜 찾아가고 있는지 까마득히 멀어지는 날들 헤어나선 곳은 알지 어느새 차가운 시선에 간직한 다짐을 놓쳐 그래도 내 마음은 떠나지 못한 채 아쉬워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 네,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이야기. 오늘은 뭘까요? 영화일까요? 책일까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십니까? 네, 사실은 제가 계속 영화를 많이 소개를 했어서 네. 책을 준비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책이 또 마음에 부담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책을 권하면 또 그걸 읽어봐야 된다라고 숙제로 부담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건 좀 이따 하자 싶어서 과감히 접고요. 영화로 바꿨습니다. 책보단 영화가 좀 접근이 쉽긴 하죠. 네, 휴식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영화를 골라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014년 프랑스에서 개봉을 한 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이건 많이 들었는데 네. 보지는 않았네요. 네, 이게 또 포스터를 보시면 이 영화구나 맞아요, 하실 맞아요. 법한 포스터고
프랑스 영화의 어떤 그 뭐랄까요? 신비롭고 애매하고 이상하다 느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잘 복합적으로 버무려진 좀 예쁜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 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네. 폴은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두 이모의 기대에 맞춰서 피아노를 치면서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인 이 프루스트 부인의 집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는데요. 네. 그곳에서 특별한 차와 마들렌을 먹으면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과거와 진정한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는 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영화에 핵심 메시지가 있어서 대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적어왔는데요. 네. 이 마담 프루스트에 해당하는 그 아줌마가 해주는 얘기입니다. 나쁜 추억은 행복의 홍수 아래 가두어라. 하지만 좋은 추억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영화 속 마담 프루스트는 정성껏 내린 차를 통해서 이 폴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이해해주기도 하고요. 폴이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게 도와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좀 영화가 뭐랄까요? 푸릇푸릇하고 예뻐요. 예쁘고 그래요? 숲과 정원이 나와서 아 나도 저곳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음. 생각도 들고 분명히 시각적으로만 보고 있는 영화인데 네. 약간의 풀 냄새와 꽃향기가 나는 듯한 그런 감각도 좀 깨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OTT를 통해서라도 한번 네. 보시면 지금 봄을 맞이하는데 좀 위로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 시기에 딱 어울리는 영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 정원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우리 이금 박사님이랑 말씀 나눴는데 그래요. 좀 여유 있게 봄이 오고 있는데 나는 봄을 별로 못 느꼈어 하셨던 분들은 봄 내음도 봄바람도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토요일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내일 또 다시 올게요.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끝곡은요. 헤이의 조땜 들려드립니다.